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소장님들은 회계 업무는 한 발짝 뒤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소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요, 공동주택의 이해와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나 여기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 하는 소장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물 하나 드리려고. 1시간 넘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 소장님, 여기 불 끄면은 졸리실 텐데. 소장님, 던져도 될까요? 던져도 될까요? 걸어오셨네요. 네. 소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오창. 오창. 네. 나는 오창보다 사실 더 멀리 왔는데. 나는 오창보에서 더 멀리 왔는데, 지금 그러신 소장님도 지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걸리셨대요. 자, 걸어오셨어요, 오창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할 거니까, 소장님들, 나는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오창에 걸어왔어요? 얼마나 걸린대요? 몇 킬로인데, 오창이? 18km. 걸어는 못 오겠네요, 소장님. 멀어가지고. 그죠? 소장님, 몇 킬로 걸리셨어요? 네. 59분? 어디서 오셨는데요? 오창에서 같이 오셨나봐요. 부부는 아니시죠? 부부 소장님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격리가 부인이고 남편이 소장님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여기 혹시 나 그 관리소 커플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네, 저거 삼색 볼펜에다가 샤프도 있고요. 뒤에 꼭지는 그 핸드폰도 쓸 수 있는 저희 회사 볼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도 관리소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저희 남편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복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라는 건 소장님 뭘까요? 소장님, 공동주택이 뭘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 오,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내가 사는 부분이 있는, 세대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공동주택이죠. 소장님들 연배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노래 아시나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아시나요? 아, 몰라요? 아이, 어쩔 수 없네요. 자, 내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그때부터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내 개인 공간. 밖에 나가서 함께 마스크 쓰고 있는 공간이 내 공동 공간이죠.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공동주택법상의, 발음이 오늘 좀 잘 안 되네요, 선생님들. 자, 공동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혹시 제가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소장님, 연립과 다세대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소장님. 아이고, 글씨를 읽으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어느 소장님은 다세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글씨를 못 읽으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요.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공동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가 있고 앞에 상가가 있어요. 이거는 주상복합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건물이 있고 앞에 상가가 있어요. 주상복합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동일 건축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야만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법령에 따라서는 주상복, 건축법에 따라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주택법에 따라서는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법에 따라서는 이런 게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선생님, 대표님네 회사는 상가를 주로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집합건물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집합건물 안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노른자처럼 들어있습니다. 여기 혹시 상가 소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주상복합 소장님 계십니까? 다 아파트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소장님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꿈. 소장님 꿈. 네. 꿈이요. 네. 부자 되는 게 꿈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 뒤에 소장님 꿈이 어떻게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 소장님들께 제가 꿈을 여쭤보니까 어떤 소장님은 건강하게 70대까지 소장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뒤에 소장님하고 꿈이 같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 뭘까요, 소장님? 조물주의 건물주 해서 단독주택은요, 요거 다가구는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소장님들? 소유주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거 여부에 따른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집은 뭐 하는 곳이죠, 소장님? 여기 청자켓 입으신 소장님, 집은 뭐 하는 곳일까요? 갑자기 되는 건가요? 예. 집이요? 예. 먹고 자고 하는 데. 오늘 소장님들은 저랑 마음이 통하시나 봐요. 제가 묻고 싶은 걸 너무 다들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모텔에서 묵고 있는데 그러면 모텔도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근데 걔는 공동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면 잠깐만 있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소장님들 여기 혹시 우리는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에요 하시는 소장님 계실까요? 다 의무관리 대상이세요? 자,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건 뭘까요, 소장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나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난방식이나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난방 이럴 때는 우리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4번은 뭘까요? 이거 4번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건축법 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했어요. 이거 뭐죠, 소장님? 주상복합. 아유, 똑똑하시네요. 주상복합인데 그중에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이어야지 의무단지입니다. 자, 5번은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비의무. 소장님들 사실은 비의무인데 굳이 의무로 하고 싶은 단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가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의받으셔서 의무관리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공동주택에는요. 법이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소장님들이 가끔 어느 소장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법을 많이 지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뭐가 됐으면 좋을까요? 공무원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뱃살이 많을 줄 알았으면 뭐로 태어날 걸 그랬을까요?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표정들이 심각하시네요. 소장님들 집안에 무슨 힘드신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좋은 일만 있으시죠? 네, 좋은 일만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너무 많은데요.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 이렇게 있으시고요. 여기 관리사무소 업무 중에 특히 관리 행정 업무를 우리 소장님들이 하시고 계시죠.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었는데요. 요즘은 커뮤니티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사무소 조직도에는요. 이렇게 머리가 삐쭉삐쭉하신 관리소장님, 주택관리사나 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여기 혹시 나는 20년 이상 관리소장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한 분. 젊어 보이시는데 15살부터 하신 거예요, 소장님? 나는 10년 이상 됐다. 여기 많으시네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소장님, 몇 년 되셨어요? 2년 6개월. 오, 인생 이모작이셨네요. 그죠? 그럼 나는 따끈따끈한 25회다. 24회다. 없으세요? 어제 24회랑 25회 있으시던데. 여기는 그래도 약간 고인물들이신가 봐요. 소장님 23회? 2회. 2회?
오, 2회 쉬었다가 딴 일 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소장님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떤 분은 어저께 여쭤보니까 25회인 분도 있고 24회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20년차 소장님들도 있으시고. 여기 혹시 나는 격리 겸직이다 하시는 소장님. 격리 겸직.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시네. 제가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하는 소장님이 격리 겸직 소장님들이세요. 왜 그럴까요? 소장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격리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2개 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제는 격리 겸직 소장님도 있으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오늘은 24회, 25회도 없으시고 23회가 제일 파릇파릇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 보와 사가 있고요. 여기 그 자격증을 가진 관리과장, 기전과장이 있고요. 회계 담당 격리와 사무 담당 서무, 그 다음에 기전, 영선, 경비, 미화, 커뮤니티 팀이 있습니다. 소장님들, 서무를 왜 서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서무. 아시는 소장님? 아, 서러워서 서무랍니다. 우리 그 서무들이 아무래도 민원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격리 언니들이 살짝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러워서 서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들 혹시 여기는 여소장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신데 남자 격리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단지는 남자 격리다. 없으시죠? 저도 한 여기 아파트 생활 20년 했는데 한 딱 2분밖에 못 뵀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어제 남자 서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남자 서무 직원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선생님? 못 보셨죠? 우리 제가 우스갯소리로 옆 단지 격리가 예쁘면은 우리 다들 구경하라고 하잖아요, 소장님들이. 그죠? 그래서 소장님 안 가세요? 소장님 몇 킬로까지 가실 수 있어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장님 몇 킬로까지 가실 수 있어요? 안 가세요? 오기를 기다려. 그럼 나는 옆 단지 격리가 있으면 구경 가겠다는 소장님. 예쁘면 갈 시간, 아니 여기 소장님 가실 것 같아요. 얼굴이 몇 킬로까지 가실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어저께는요 100킬로까지 가시겠다고 하신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여기 소장님들 너무 점잖으신데 안 가신다는데 내가 보겠어. 소장님은 가실 것 같아. 네, 농담입니다, 소장님. 네, 자, 주택관리사라는 거는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여기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업무나 역할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공동 부분을 안전 관리하고요. 모든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자, 주택관리사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기전기사로 2년이라고 소장으로 2년이랬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 살까요? 볼까요? 기전기사로 2년, 소장으로 2년. 봅니다. 왜? 소장으로 3년을 일하거나 기사로 5년을 일해야 돼요. 근데 미화 직원으로 내가 5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살까요? 볼까요? 봅니다. 왜 그럴까요? 미화랑 경비는 인정해주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 경력을 시험 합격 후에 5년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이신 분들은 보, 요게 똑 떨어지면 4가 되는 거고요. 단지 관리 수는 보는 500세대 미만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리, 겸직을 많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배치 신고 하시고요. 아까 부사장님이 배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태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관리사무소장님 직무를 좀 보겠습니다. 1번은 사람관리, 2번은 돈관리, 3번은 일관리, 4번은 단체관리입니다. 소장님들, 나는 1번이 제일 하려 해. 1번. 나는 2번이 어려워하는 소장님 손 들어보세요. 2번은 의외로 없으시더라고요. 나는 3번이 어려워하는 소장님 손 들어보세요. 다 안 어려우신가? 나는 4번이 어려워하는 소장님 손 들어보세요. 네, 4번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님들이 다 대부분.
자, 인사 관리를 하는데요. 소장님들, 어떤 소장님이 있으시냐면, 나는 이상해. 직원만 뽑으면 똥을 뽑아. 이런 소장님들이 계세요. 꼭 직원이 이상한 직원만 뽑으시는 소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2번은 돈 관리인데요. 이건 우리 경리가 잘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다, 근데 가끔 보면 정말 8억, 10억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2교시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횡령을 잘 예방해야 된다, 가이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은 요 행정관리, 법무관리, 시설관리 때문에 과태료를 맞으니까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4번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노인의 분여회 입주자 등 인간하고 대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셨던 소장님 중에 한 분이 키가 178에 얼굴이 엄청 잘생긴 소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회사 가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이 얼굴이 워낙 잘생겼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분여회에서. 아니, 경리는 아니고 분여회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분여회가 좋아하니까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분여회에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회의 가서도 꼭 노래방을 가셨답니다. 우리 소장님이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남자기생이래요. 남자기생.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소장님들은요, 어떠해요? 동대표들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시죠. 그죠? 그러신가요, 소장님?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세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느 여소장님들은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실 때 그냥 낮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소장님 한 분이 정말 황당한 이유로 재계약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정말 황당한 이유였는데 소장님, 맨 끝에 안경 쓰신 소장님, 예, 혹시 어떤 이유로 이 소장님이 재계약이 안 됐을까요? 비슷합니다. 와, 우리 소장님들 오늘 너무 촉이 좋으신데? 비슷합니다. 밥 먹으러 같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술을 소장님이 못 드신다고 재계약이 안 되신 소장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을 했더니 어느 소장님이 너무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나도 술을 못 먹는데 이러시면서. 근데 진짜로 그분 예외적인 경우겠죠. 정말 웃기는 경우지만 그렇게 술을 못 드셔서 재계약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관리사장님들의 직무를 보면 관리 업무, 인사 업무가 있고요. 관리 업무는 여러 가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그다음에 인사 업무는 직원을 뽑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나는 똥만 뽑아 이런 소장님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가 나가게 괴롭힐까요? 어느 소장님이 격리 직원이 일 잘 못하는데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속으로 너무 기뻤대요. 근데 소장님이 어떻게 그래도 한솥밥 먹는 처지에 한번 그냥 예의상 말려봤답니다. 아이 뭘 나가냐고. 근데 그 직원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대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리지 말걸 이러면서. 자, 우리 직원들을 뽑을 때 일단 3개월로 시용 계약을 하죠. 그죠? 시용 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인사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꼭 9개월로 더 연장 계약을 할 필요 없겠죠? 6개월 정도로 해서 3개월 정도 더 계약을 해서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을 보신 다음에 계약 만료로 해서 내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소장님께서 직원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시잖아요. 이 소장님은 위탁사를 하셨대요. 위탁사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사로 전배를 보내서 내보내신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인사평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계약 만료로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업무평가 및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계약서, 아까 전에 우리 관리계약, 단지 용역 및 공사계약, 용역업체. 여기에서 제일 많이 걸리죠, 소장님들이. 그죠? 예, 우리 여기서 가장 과태료 많이 받는 부분이시고, 또 장기선 충당금에서 가장 우리 과태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규약을 하는데,
제 친구가 서무직원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갑자기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이 나보러 관리규약을 만들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야, 니네 소장님 무슨 너희한테 관리규약을 만들라 그러겠니? 타이핑을 치라고 한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소장님이 나보러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 소장님 되게 특이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관리규약은 뭐죠? 우리 단지의 법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법이니까 소장님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장님들 중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 모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죠? 꼭 수정해야 될 거 빼고는 나머지는 잘 조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입주자대표 회의 입주자대표를 하는데요. 어떤 소장님께서 원래는 이제 자리를 안 옮기려고 하셨는데 그 소장님이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셨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기료 이번에 인상 많이 돼갖고 소장님들 좀 곤란하셨죠? 그죠? 소장님, 전기료 때문에 좀 곤란하셨어요? 안 곤란하셨어요? 곤란하셨죠? 이 소장님이 전기료 많이 나왔다고 3시간 동안 동대표들한테 엄청나게 타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기료를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썼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를 옮기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우리 소장님들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것도 질문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주자 대표 할 때 경리랑 우리 정기과장에 출석한다. 한 분.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본인이 그냥 하시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떤 데는 좀 큰 데는 정기과장하고 격리도 같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그러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나 정기를 검토 및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10월 달에 사용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2023년 10월에 부과를 해야 될까요? 적립을 해야 될까요? 부과를 해야 될까요? 적립을 해야 될까요? 적립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적립이 뭐죠? 맞습니다. 은행에 예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단지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달에 예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충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틀리는 겁니다. 예. 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3월 말일까지 공고하시고요. 관리비는 부과 방식은 규약과 의결과 예산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실수나 횡령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는 횡령 예방과 공과금 납부 대행, 그리고 연말정산, 입출금, 회계 서류 확인하시고요. 기타 업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요. 거기다 심지어 회계 처리 기준까지 따라서 해야 되죠. 우리 공동주택의 근간이 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자 선정기침, 회계처리기준, 그리고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입니다. 관련 법령들은 이렇게 소장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5대 법정교육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은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네? 산업안전. 네, 맞아요. 그 기계 설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중대재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들, 여쭤볼게요. 관리비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관리비.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된 소장님들은 우리 어떻게 했죠, 옛날에?
체납세대 광고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몇 동 몇 호 150만 원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요즘 소장님들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더니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도 실질적으로 체납세대를 동호수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다가 체납세대 막 적잖아요.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이렇게 적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민감화되고 있습니다. 자, 법정교육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사업, 승강기 시설 안전, 수도사업법, 응급의료법률,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교육들이 소장님들 있으시죠? 배추 1년 윤리교육, 보수교육, 시설물 안전, 장기수선 조정,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 가능한 교육들도 있고요. 안전보건, 정기교육, 세용시 교육, 작업안전 변경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최저임금, 소방교육, 기타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법정검사로는 이렇게 정기검사, 전기 관련된 거,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시설물, 소방시설, 저수조, 수질검사, 옥내, 급수관, 전기설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이 있고요. 요즘 아까 말씀하신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 구분이고요. 요게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 난방 포함된 게 기계 설비자를 채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장님들 보시면은 우리 공동주택의 회계는요, 말 그대로 우리 관리 잘해서 적정히 잘 배분하고 아끼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회계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복식부기는 뭘까요? 복식부기. 우리 전표 받으면은 뭐랑 뭐가 있죠?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그죠? 차변과 대변이 있는 거를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들 여기 보면 관리 비용이 발생주의, 관리의 비용이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라고 있는데 제가 이게 뭔지 한번 말아맞혀 보세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내가 게시판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리 있어요? 이거는 발생주의일까요? 현금주의일까요? 요거는 회계가 아니죠. 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3만 원 입금했어요. 요거는 현금주의일까요? 발생주의일까요? 뭐가 왔다 갔다 했죠? 돈이 왔다 갔다 했죠. 요거를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전검침수당 받으려면 소장이 뭐 발행하죠? 한전검침수당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합니다. 돈 주세요.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때 우리 경리가 어떻게 하냐면 미수금 대 한전검침 수입 이렇게 잡아요. 그거를 현금주의일까요? 발생주의일까요? 발생주의. 왜냐면 그때는 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 XP, ERP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언제 오죠? 1월 1일, 항상 1일 날 보통 와요. 근데 돈은 납부는 10일이나 말일 날 하죠? 근데 우리 경리가 세금계산서 왔을 때 미지급금 대 비용 이렇게 잡나요? 안 잡죠? 돈 그냥 줄 때, 죄송합니다. 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안 잡죠? 그리고 돈 줄 때 그냥 비용 대 세금 이렇게 줍니다. 그 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비용 대 세금 이렇게 하죠. 그건 뭘까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근데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뭐로 하래요? 발생주의로 하랍니다. 발생주의. 즉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미지급금 대 비용을 잡았다가 돈을 줄 때 미지급금 대
재예금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틀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회계감사가 이걸 지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관리회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랑 현금주의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한 가지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은요, 아예 현금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발생주의로 하셔야 돼요. 집합 건물은. 자, 그렇습니다. 일관성, 간결성, 월결산, 재무제표 12번, 연결산, 결산서 한 번 합니다. 소장님들, 우리 재무제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게 재무제표. 그다음 결산서는 세입센출 결산서가 포함된 걸 결산서라고 합니다. 자, 관리비를 배부할 때는요, 기간별로 해서 집행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 기준은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예산,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요. 사용한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고 관리비는 다음 해에 차년도에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기준에 공동주택 전체 업무는 이렇게 많은데요. 실주는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그 다음에 관리비 공개, 그 다음에 결산, 회계감사,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몇 개월 언제 해야 되죠? 예산은? 1개월 전에 하니까 11월 말일. 그러면 결산은 언제 할까요? 2월 말까지. 회계감사는 언제 할까요? 9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언제 할까요? 369, 369, 369, 12 분기마다. 자, 그리고 여기 관리비 공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경리가 유일하게 과태료를 내는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K아파트 공개. K아파트 공개. 소장님들, K아파트 공개에서 안에서 과태료 맞은 경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요, 그리고 이 회계감사를 누가 보고 했죠? 관리소에서 했었죠. 관리소에서. 이제는 누가 하죠? 회계사가. 예전에 회계감사 보고 안에서 과태료 막은 단지도 있습니다. 예. 소장님들 참고하셔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들은요, 모든 업무에 다 결제를 하면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혹시 소장님들 중에 우리 경리는 매일 결제를 올린다 하는 소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결제 올린다. 없으세요? 지난 회차에는 한두 명은 계셨었거든요. 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올린다. 없으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올린다. 다 한 달에 한 번씩 올리시나 보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격리 교육할 때마다 소장님들한테 매일을 못 올리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자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육한다고 이렇게 올리시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 격리분들이 한가해요? 바빠요? 바쁘죠, 사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올리셔도. 그죠? 그죠, 소장님? 자,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금은 회계처리 기준에 어떻게 하래요? 매일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일 현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개표 뽑은 다음에요, 소장님. 그 옆에 현금 있죠? 그 현금 옆에 소장님의 도장을 꿍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한 것처럼 보인다. 실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월별 결제는요. 일일 결제, 주간 결제, 월말 결제, 결산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범위는요. 거의 모든 거를 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산으로 처리하는 매월 결과, 처리 결과 출력하시고요. 수시로 회계 장부 기입 확인하시고요. 예금 잔액 증명서 보시고 재고자산 관리비 대상 일치하시는지 보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정보 시스템 공개, 잡수입,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그다음 결산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실사, 그리고 예산안, 결산안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소장님들, 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자, 소장님들 여기 우리 숨어있는 동물이 모두 몇 마리인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몇 마리일까요? 나는 5마리 보인다. 8마리 보인다. 나는 9마리 보인다. 모두 몇 마리 보이세요, 선생님? 나는 5마리밖에 안 보여서 난 좌절됐다. 모두 1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10마리가. 엄청 많죠, 선생님들? 표정들 너무 심각하신데요. 예. 여기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요게 왜 쥐냐? 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달팽이라고 하네요. 선생님들 이거 시험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럼 11시까지 쉬고 오시고요. 11시까지 좀 쉬고 오세요. 네.